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준 곳은 제 친구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형님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이 저를 늘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진짜 키가 작고 못생기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핵진따였습니다. 지금에서야 일반인 구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인생의 규칙을 좀 공식화해서 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찐따이던 시절 저는 너무 주변을 의식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 아니라 좀 상대에게 있었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은 나를 안 좋게 보지 않을까? 저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스스로의 테두리에 갇혀서 남의 말을 들어주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결과는 결국 거울 앞에 한없이 초라하며 인생을 포기하려 한 찐따의 모습이었죠.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받고 싶은데, 나도 누군가에게 우러러 보이고 싶은데, 소박하다 했던 제 꿈은 사실 절대 쉬운 것들이 아니었고 우선 나 자신이 따뜻한 시선을 받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했죠. 그러려면 주변의 사람보다 지금 거울 앞에 있는 이 단 한 사람,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이 몸의 주인, 나를 아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한다는 거였어요. 나 자신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어요. 하고 싶은 게임, 먹고 싶은 것, 하기 싫은 운동, 관심도 없던 외모 관리,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방구석에 틀어박혀 자기 혐오하고 있을 때에는 늘 상대방의 잘못된 점만 찾으려고 하고 나는 쟤보다 나라는 세상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며 스스로 자위했죠. 상대방에게 엄격하면 뭐합니까? 결국 잠깐의 위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상대가 잘못한 점을 보며 더 이상 스스로에게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나 자신에게 채찍질 한번 더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약한 상대에게는 진지한 태도로, 그리고 강한 상대에게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한다. 자,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바이브가 떨어지는 사람과 혹은 높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회사 같은 곳에 가면 내가 이제 고생해서 높게 왔고 아랫사람을 하대하고 윗사람에게 가면을 쓰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옆에 있는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랫사람은 자신을 하대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따를 리가 없죠. 윗사람은 당연히 그 가면을 쓴다는 것쯤 충분히 알고 유용할 때까지 쓰다가 버리잖아요, 결국엔. 그런 사람들을 스쳐보면서 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약자의 말을 좀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하고 강자의 옆에서는 편하고 나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현재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네 번째는 상대를 신뢰하지도 의심하지도 않는다입니다.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좋지만 너무 깊게 듣거나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면 항상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상대를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결과는 나한테 온 건데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자신의 발전과 피드백을 저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과거에 뭘 당했고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상대방의 그 어떤 것도 의심하고 무시하면 정작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의 장점을 간과하게 되는 정말 멍청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와 뭔가를 할 때 스스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옆에 사람이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잘하자, 이것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섯 번째는 좋은 말만 들을 때는 위기다입니다. 자, 흔히 고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늘 선두에 있고 필드에 있고 싶어요. 몇 년 전까지는 전 20대여서 제가 원치 않아도 필드에 있어야 했지만 덕분에 더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먹고 경력이 쌓이면 몸이 편해지려고 하면서 점점 필드에서 멀어지면서 필드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단절되기 시작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그 밑에 사람이 해야 되게 되면서 조직이 좀 엉망이 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적어도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트렌드는 무수하게 빠르게 바뀝니다. 거기에 따라 저 역시 그때에 맞게 지적을 받고 피드백을 받아서 흐름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올바른 지적을 해줄 때 제가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반면 내가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누구에게 듣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고여버려서 나한테 아무도 올바른 소리를 못하는 게 아닐까, 이거야말로 제 인생의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더 스스로의 위기를 만들어서 바꿔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자, 여섯 번째는 거절은 빛의 속도라는 겁니다. 제가 원래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피해를 보고 남에게 해줬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물론 내가 도와줘도 나한테 아무런 희생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냥 해줘요. 하지만 내가 부탁을 수락했을 때 나의 자본, 시간, 정신이 소모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100원도 안 빌려줍니다. 자기 일을 대가 없이 해달라던가 절대 안 되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절은 빛의 속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적을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거든요. 자, 7번째는 책임지지 못할 것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저는 절대 패기로 뭔가를 하겠다고 안 해요. 철저하게 계산을 해보고 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싶은 것만 골라서 합니다. 이건 인생의 성과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무언가를 이룸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역량은 시간을 들이면서 천천히 넓힐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의 역량은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죠. 사람이 과하게 먹으면 체하듯이 과하게 책임을 지면 무너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8번째는 힘들 때 가장 의지가 되는 건 강한 나이다 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행복했던 연애가 끝났을 때나 평소에도 혼자 있으니까 좀 외로울 때, 이럴 때 좀 괴로워요. 하지만 그때마다 관리되어 있는 제 모습과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서 나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 직장에서의 저희 입지, 통장의 돈들은 언제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힘들 때 저를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준 곳은 제 친구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조금 만들어온 저의 현재의 모습이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거죠. 그래서 늘 저는 자신을 가꾸고 나태하지 않게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늘 제가 힘들 때 저를 지탱해준 건 현재 강한 제 모습이니까요. 자, 9번째는 상대에게는 무관심하답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상대방 생각, 행동, 나를 욕하는 시선, 말,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자, 10번째는 외모는 항상 관리한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상대를 외모로 평가하지 말되 단 상대는 나를 외모로 평가한다. 이성관계의 취향을 제외하고는 저는 상대의 인간적인 가치를 외모로 평가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보고 배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좋은 건 저만 알아도 돼요. 상대방은 늘 제 겉모습을 보고 제가 잡밥인지 아닌지 판단할 거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2시간가량 운동하고 피부 관리를 유지해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잘생겨질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약한 저의 마음에 함부로 손찌검 못하게 나 스스로를 방어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10가지 공식에 대해서 말해봤는데 형님 누나들은 살면서 자신만의 신조, 철학 이런 코드들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